안녕하세요. 신뢰무기입니다. 내일 시황 및 조두테마 분석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해가지고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4% 정도 원웨이로 폭락했고요. 다우 산업지수도 3%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7월 달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차 조정하고 약간 반등 나왔는데 다시 하락할 것 같죠. 미국 시장하고 같이 하락하면 하락폭만큼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775포인트 정도에서 지지 나와주면 좋겠고, 무너진다면 좀 더 750부근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째 계속 제가 50% 이상 현금 확보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9월 달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장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일날 9월 2일날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거 발표할 때가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9월 13일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드는데 지금 미국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게 2%까지 끌어내리겠다 하는데 지금 8%가 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달 13일경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아마 지수가 거의 이제 악재 재료 소멸로 바닥을 찍고 반등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거든요. FOMC 회의가 20일, 21일 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하느냐 아니면은 빅 스텝 하느냐에 이때 보고 또 지수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또 지수가 좀 어렵겠죠. 당분간은 일단은 월요일날 좀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고 반등을 좀 해주면 다행이지만은 안 그렇다면 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황의 상황을 보면서 월요일날 선물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미국 선물 지수 장중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하고 환율 외인 기관 수급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미국이 러시아 곧 우크라이나 타격 첩보 이런 게 있거든요. 자국민 대피령이 내렸다는 게 또 있고 24일 대규모 군사 충돌 우려 했는데 이건 지금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은 원전 자포리자 원전이 지금 보면 여기 멜트다운 위기를 겪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봐야 될 게 일단 지수가 하락한 다음에 반등하면 어느 종목들이 가장 빨리 반등할 것이냐. 일정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제일 빨리 반등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삼성 잼스로봇 8월 출시가 있고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테마가 가장 빨리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락 구간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또 매수할 예정입니다. 로봇을 매수할 예정이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8월 일정이 있고 9월 또 일정이 있고요. 11월 빈살만 방문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원전도 초과 매수할 거고 태양광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에서 8월 아리백 참여선언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늦어도 연내에는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태양광도 조정 주면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수소도
수소 풍력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리백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식량도 3분기 뭐 이런 내년에 2차 식량 위기, 그 다음에 가뭄이라든지 인도에서 밀, 설탕, 쌀, 그 다음에 뭐 밀가루도 수출 금지한다는 게 이제 계속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에너지도 뭐 10월, 11월 내년에는 뭐 어떻고 이런 겨울이 다가올수록 계속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을 주면 이 식량 테마나 에너지 테마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굉장히 이슈가 된 게 네옴시티 테마인데요. 이 네옴시티 빈살만 11월 방안도 있고 30일날 국토부 개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개최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미글로벌 등이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650조 신도시 투자 총책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아마 이 네옴시티 테마가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옴시티 테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슈나 재료 뉴스가 나오면 이런 이슈를 다 읽어두시고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네옴시티 테마에는 새롭게 대장으로 올라온 게 기존에는 히림이 대장이었었는데 히림 다스코였는데 한미글로벌, 유신, 세아특수광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지금 월봉상으로 요게 몇 년 만에 고점들을 다 한 방에 뚫어버렸거든요. 거리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월봉상으로 보면요, 이 굉장한 거리대금이 터지면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이 고점들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일도 아마 갭 상승에서 출발하겠죠. 그럼 일단 근방에 있는 저항이 2만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22,500원 그리고 25,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아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잘 안 보이니까 위쪽으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가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갭 하락이나 미국 시장에 의해서 얘가 갭이 적게 뜬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밀려서 시작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아마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세아특수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옴시티하고 엮여서 지금 바로 위에 전고점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월봉상으로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만원 바로 위에서 시작을 해서 해준다면 여기 23,8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위에가 라운드 피겨 25,000원 부분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어두고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 3만원과 여기 전고점 부분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의 1차 상승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일봉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1차 상승으로 볼 수도 없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신호가 나오는 자리요. 굉장히 신호가 나오는 자리가 중요하고 이 신호가 나오고 눌렸다가 저항 맞고 눌렸다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신도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고 유신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 중에 있는 겁니다.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네옴시티 테마는 30일까지 이슈가 살아있고 11월달 되면 또 빈살만 왕세자가 또 오기 때문에 눌림, 그러니까는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 눌림이 또 있겠죠. 그 눌림을 또 잡아서 3차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만 한다면 계속 수익을 줄 수 있는 테마로 볼 수 있어요. 다스코 마찬가지입니다. 다스코는 이제 3, 4등으로 밀렸기 때문에
다스코도 이 전고점들 이제 넘어서는지 내일 출발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림도 전고점 넘어주면 좋은 자리니까 히림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모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로 이게 이제 미중 갈등 테마인데, 미중 갈등 이슈로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이 미중 갈등 아니면 식량 그리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해치 테마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종목이 해치 테마로 또 움직이는지 일단은 지켜보면서, 여기 어떤 계속 작은 박스권도 만들고 있고 여기 482평선에 저항을 계속 맞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항 맞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어준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유니온 머티리얼도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방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굉장한 1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눌림 후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면서, 눌림 자리는 기준봉 중심 가격, 기준봉 중심 가격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심 가격과 그 다음에 이 하단부까지도 생각해 두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저점 만들었던 이 음봉 있잖아요. 이 음봉 저점을 깨고 나면 이 5위평선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지 나오면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는지, 특히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수급이 여기 거의 900억이 890억 900억이 들어오고 거의 1000억이 들어와 있다가 한 300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 이게 한번 또 움직이겠죠. 수급 보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이런 건 수급주라서. 수급주라는 거는 이 시가총액이 여기 위에 보면 3조 3천억 짜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은 이 수급주로 봐야 됩니다. 외인 기관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이걸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도 굉장히 세게 올라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아주 이슈가 살아있고 단기적인 악재 개념으로 이게 밀렸는데요. 뭔가 아직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그 목요일날 78억 매도를 했고 금요일날 45억 매도를 치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셀바이오 이 수급만 보면, 메인 기관의 수급만 보면 아마 여기에 반등 시점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급주, 요 박셀바이오하고 현대바이오는 수급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량은 굉장히 세게 지금 아직 상승 중인데, 여기서도 이제 조정 중인데도 이렇게 세거든요. 조정 중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거래대금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줄면 조정 중이다. 근데 조정 중인데도 이렇게 주가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수급이나 요 거래대금이 좀 실리면서 분차트상으로 막 들어오면 이것도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한 자리예요. 단기적인 거. 하지만 높습니다.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지켜보는 개념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한 종목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강한 불기둥이 나오고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좋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 지금 2차 상승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상승 눌림 다음에 3차 상승이 나오는지, 여기 보면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30억, 58억, 30억 이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눌림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어디 부분에서 눌려주는지 확인하면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어딘가 바닥이 나와요. 십자형 도치성에 거래대금이 전혀 없는 곳까지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5위평선이 돌아선다거나 아니면 5위평선 깼다가 바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럴 때 공략하는 겁니다.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 눌림, 3차 상승까지만 보는 거죠. 3차 상승 다음에 눌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1차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 중인데, 눌림 122평선이 아직 하방 중이기 때문에 얘가 122평선이 하락 중일 때는 120평선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평선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직 요게 흐름이 아직 매도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요 122평선의 매도 강도가 아직 세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섰으면 여기서 거의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깰 수도 있고,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살짝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 지지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유일 로보틱스인데, 유일 로보틱스 갭 상승했다가 지금 쭉 밀려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에 22평선에 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22평선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밀려서 이 중심선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곳에서 저는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22평선에 이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장이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폭락에 의해서 이 저점, 일단 이 박스 저점까지 내려오는지,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도 이탈해 버리고 여기 그 242평선 부근에서 저항이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기적인 고점대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122평선 부근이나 22평선 부근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미국 시장이 좀 폭락했기 때문에 좀 밀린다면 또 쭉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전체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밀리면 22평선 자리 지지 나오는지, 아니면 그걸 깨버리고 한 28,000원대라든지 26,000원대까지도 내려가는지 확인하면서 매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 분위기가 안 좋게 느껴지니까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 SP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등 잠깐 나왔다가 또 밀려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는지, 아니면 만원대까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휴림로봇도 일단 이 박스권 하단까지 열어두고 내려와서 지지되는 곳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 자포리자 원전에서 멜트다운 될 수도 있으면 그 원전 누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우진과 오르비텍을 추가해 놨습니다. 오르비텍, 우진이 제염 관련주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뉴스가 이슈가 되면 우진과 오르비텍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 상승해서 출발하는지, 아니면은 밀려가지고 어디 지지 나온 다음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매매.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갭 상승하는지, 아니면은 밀리면 이 박스권 하단 쪽에서 지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매.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이 박스권 하단 쪽에서 지지 확인하면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원전.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 박스권 하단 쪽에서 지지 나오는 거 6,000원까지 열어두면서 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은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 미국 시장에 따라서 지금 개파락을 해주는지 조정 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나오고 지지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신성 ENG, 그 다음에 SDN, 하나솔루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 또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이 290억을 매수하고 기관이 140억 매수했으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 수급 외인 기관 수급 보면서 연기금이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 수급 보면서 매매를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풍력 관련해 가지고 대명에너지 버티고 있는데, 대명에너지도 주요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지금
또 조정 주면 이 저점, 박스권 저점 부분에서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매수, 아니면 22평선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CS 베어링도 마찬가지 22평선 부분이나 저점 부분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수소 SPSL 마찬가지입니다. SPSL도 밀리면 여기 25,000원 부분, 아니면 26,000원 부분, 여기 지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항상 122평선과 242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요 안에서 놀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 SPSL, 범한표셀, 범한표셀은 신규 상장주라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 주면 여기 저점 부분 4만원이나 여기 4만원이나 아니면 전고점 부분, 이런 부분, 여기 저항받고 저항 맞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만약에 엣지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흐름을 보고 엣지 테마로 천연가스가 움직이면 이것도 뭐 단타식으로 한번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가 2등 주고요. 그 다음에 식량도 해치 테마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전고점 돌파해 가지고 움직이는지 보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고, 고려산업, 한탑 다 비슷비슷하게 모양새죠. 미래생명자원, 대주산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1차 상승, 요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죠. 이렇게 쭉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으로 보면 그 조정 중입니다. 여기 지금 아직 조정 중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조정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면 2차 상승 나와요. 이렇게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다음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슈 붙이고 상승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창투 야놀자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이게 쭉 밀렸는데 여기 저점 122평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마음대로 분할 매수해도 되는 자리 같고요. 야놀자 관련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한국 BNC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밀려버리니까 여기 62평선의 지지가 잘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요, 한국 BNC 같은 경우. 그러면 요거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 혹시 코로나 관련주가 해치 테마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하락시에 해치 테마로 움직일 확률이 있거든요. G는 생명과학은 좀 무너졌으니까 이건 뭐 저점대에서 지지 나오면서 만원 딱 지지 나왔네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쭉 빼버렸으니까 이것도 지금 저 같은 경우 코로나주는 요거 2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 해치 테마로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밑에서 놀고 있는데 전혀 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 관련해서 조금 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쌍바닥 형성하고 다시 돌아서는 자리들 기회 주면 좀 잡아놔도 되겠죠. 선익 시스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것도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밀려주면 잡아도 되는 자리겠죠. 넥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MP 잡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봐야집니다.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KCT하고 한네트가 지금 여기도 박스권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번 지수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림이 있을 때쯤에 매수를 해도 되겠죠.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고,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지수하고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 주고 밑에 부분에서 되돌림을 주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어차피 지금 뭐 로봇이나 원전,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해치 테마로는 천연가스나 식량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의 갭 하락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신규 진입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